그녀가 원하던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는 오늘도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일터에서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계획했던 여행은 취소한 지 오래입니다.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연락을 받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은 전혀 관심 없는 그녀의 친척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주말 축구 경기나 취미 생활은 이미 그의 인생 스케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서서히 말라가고 개인적인 여가 시간은 증발해버렸으며 한때 가슴에 품었던 개인적인 목표들은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서랍 속으로 밀려나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의 삶이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너 정말 괜찮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면 그는 숭고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제3자의 눈에 이 장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헌신적이고 책임감 강한 남자, 관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멋진 남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린 서로 균형을 잘 맞춰요. 관계란 건 협력이잖아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 얻는 윈인 게임이죠.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애써 예면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아기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너무 불편해서 똑바로 쳐다보기 싫은 그 균형의 균열 말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표준 모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악이나 계획된 사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 즉 사랑한다면 남자가 양보해야 한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사랑이다 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양보와 상실이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게중심은 항상 한쪽으로만 쏠립니다. 남자가 자신의 인생과 미래, 스케줄을 송두리째 바꿔가며 맞추는 동안 여자는 그것을 특별한 감동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이 응당 제공해야 할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관계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한쪽은 뼈를 깎는 희생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것을 그저 수령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역학 관계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성별을 공격하거나 사랑을 남녀 간의 전쟁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려 합니다. 바로 감정으로 뭉뚱그려진 이 관계의 실체의 숫자와 논리, 그리고 냉정함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당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지적하면 반응은 뻔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사랑은 선택이고 이 모든 희생은 내 자발적인 의지야. 여자 역시 주장합니다. 모든 게 공평해요. 우리 관계는 협력적이고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된 채 실질적인 문제는 덮입니다. 이것이 현대 연애가 가진 거대한 환상입니다. 바로 등가 교환의 환상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를 줄 것이라는 믿음, 결국엔 서로 비기는 게임이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이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해 보일 정도입니다. 마치 사랑을 분석하는 것이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실제적인 자원의 평등이 아니라 정서적 평등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 동행, 지지, 연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측정하기 어렵고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완벽한 연막탄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시간, 돈, 기회, 생명력 같은 측정 가능한 실물 자원을 쏟아붓는데 반대쪽은 존재감, 애정, 정서적 위로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내놓습니다. 물론 정서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시장 가치는 엄연히 다르며 그 비용 또한 다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중 누구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모든 희생을 정당화한다고 믿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존재와 애정이 남자의 희생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불평등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따라서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말입니다. 이로 인해 잃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손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역학이 탄생합니다. 이 환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실제 비용이 항상 한 사람에게만 청구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의 대다수 관계에서 남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여자는 대체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도덕적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즉 매력과 지위, 그리고 기대치가 작동하는 방식의 논리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 불균형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에서도 이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아무도 그것을 측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순간 숫자가 나오고 구체적인 손실이 보이고 낭만적인 드라마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안정감, 보호, 경험, 해결책,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바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초기의 많은 손실들은 손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투자가 됩니다. 야근, 소비된 돈, 미뤄진 계획들, 소홀해진 친구 관계. 관계가 발전하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서서히 지쳐가는 고갈로 변할 때 발생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혼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교환이 대칭적이라고 믿는 한 당신은 계산 없이 계속 주기만 할 것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 착각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된 침묵의 의무가 되어버릴 때 말입니다. 왜 이런 손실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려면 개개인의 사연을 넘어 거대한 패턴을 봐야 합니다. 거에 언급되지 않지만 로맨틱한 결정을 좌우하는 깊은 심리적 충동, 바로 상승 욕구가 존재합니다. 여성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나아가기를, 더 높아지기를,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혜택 목록을 작성하는 차가운 이성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매력은 현재보다 더 나은 버전, 더 큰 안정성, 더 많은 자원, 더 높은 지위를 가진 남자에게 발동합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심리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매력은 평등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매력은 개성과 상승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자신보다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남자와 함께한다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이 전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굳어지면 이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침묵의 기대로 변형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더라도 관계가 내 삶에 가시적인 무언가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생활, 더 많은 기회. 이 흐름이 멈추거나 남자의 성장이 정체되면 매력은 서서히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힘을 잃어가는 물살처럼 말입니다. 이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 내에서는 가치 이전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자원과 기회, 혜택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끊임없이 넘어가지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과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경제적 자원입니다. 남자는 더 많은 데이트 비용을 내고 생활비의 더 큰 부분을 부담하며 라이프 스타일의 업그레이드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돈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비싼 자원의 이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필요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흥미없는 모임에 가고 개인적인 계획을 포기하며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재편성합니다. 양보한 한 시간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수년의 인생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우선순위를 위해 쓰인 셈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의 이전이 있습니다. 미뤄진 커리어, 취소된 해외여행, 소원해진 인맥들. 이 모든 선택은 당신의 세상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고 헌신의 증거로 포장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이 프로토콜의 투명성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여자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악의 없이 가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일방통행 도로가 완성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속적인 가치의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배려로 시작했던 것이 돌아오지 않는 거대한 비대칭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는 관계 안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 시간,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돈은 물론이고 갈등을 관리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들이는 노력, 그리고 포기해버린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불균형은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상호성의 환상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이 생기거나 이별의 순간이 오면 그제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계산서가 날아옵니다. 이별 후 남자는 대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회적 구조와 더 많은 안정을 잃습니다. 반면 여자는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과 업그레이드된 기준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대칭적이지 않았던 게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연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계 없는 투자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출혈이 될 수 있다는 낭만적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피한 손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계를 자원 배분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쪽은 가치를 생산하고 다른 쪽은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생산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자원과 해결책, 구조를 만듭니다. 여자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남자가 생산을 멈추거나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로를 바라는 순간 여자는 본능적으로 매력을 잃습니다. 남자가 왜 저러지? 라는 반응은 곧 왜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려 하는가? 라는 무의식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합시다. 바로 전략적 희생입니다. 더 이상 주지 말라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성 없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먼저 관계의 진짜 목표를 정의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위한 만남과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위한 투자는 달라야 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당신은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투자 수익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서 말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안정과 성장, 진짜 지지를 주는가? 아니면 그저 내 자원만 빨아들이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가? 관계 유지를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허용 가능한 손실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기 전에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명확한 한계선을 그으십시오. 군사 전략이나 사업에서도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면 철수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정한 선을 넘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관계가 당신의 허용 한계를 계속해서 넘나든다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철수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투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이 관계가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돈을 덜 쓰고 시간을 덜 내어주고 무조건적인 맞추기를 멈춰 보십시오.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당신의 자원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유대감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이런 변화에도 견뎌냅니다. 서로 조정하고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공하는 혜택에만 의존했던 관계라면 당신이 공급을 줄이는 순간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목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누가 더 많이 주느냐의 소모전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혼자일 때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설적인 관계 말입니다. 그런 목적이 공유될 때 희생은 손실이 아니라 건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명확함과 경계, 그리고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감정만으로 유지된다는 착각을 버리고 구조와 뼈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이 미덕이라는 낡은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진짜 미덕은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이미 비슷한 패턴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손실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기에 그저 당해버린 사고였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논쟁하고 토론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의 가면을 벗고 이 역학을 직시할 때 비로소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